자, 이번에는 언제나 의학계 시원한 돌직구를 날리는 의학부 신재영 기자. 아, 오늘은 패션에 좀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예. 지난번에 제가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늘은 진짜 깔끔하네요. 오늘은 북에서 내려오셔서 성공하시면 자리 잡으시고. 순대 한 100톤 파르신 분 같습니다.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신익수 기자보다는 잘 입으면 됩니다. 오늘도 저게 뭡니까? 잠바떼기잖아요. 잠바떼기. 껍데기. 그렇죠. 어르신들이 잠바떼기라고 많이들. 근데 이렇게 디스를 함에도 저는 두 분 중에 누가 승리인지 확실히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예. 박빙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몸에 그 흉터를 남기지 않는 그런 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흉터를 남기지 않으려다가 뭐 더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술보다 위험한 비수술. 그 지난해 9월의 얘기인데요. 40대 여성 권모 씨가 있습니다. 임신 25주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복통과 구토를 일으켜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자궁 파열이 의심이 된다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요. 아기를 꺼내서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소생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임신 전에 한 시술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어떤 시술이냐면은 하이프라는 시술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 초음파 시술이에요. 그래서 그 고농도의 초음파를 그 병변 부위에 싸서 그거를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볼록 렌즈 같은 걸로 이제 뭐 태양열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시켜서 그걸 이제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초음파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 부분을 태워버리는 시술이 바로 이 하이프 시술입니다. 이 권 씨 같은 경우에 자궁근종이라는 이 병이 있었는데 가임기 여성 한 4명 중 3명 정도에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흔한 질환이거든요. 이 수술을 하게 되는 거면 이제 흉터가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또 더 커지게 되면은 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 좀 굉장히 이 수술이라는 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프 시술이라는 걸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상처하고 유착 같은 게 좀 생겼었던 건데 이거를 모르고 임신을 했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권 씨뿐만 아니라 이 하이프 시술을 받고 나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여성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서 인터넷에는 이런 피해자 모임 카페까지 지금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시술을 이제 배 밖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찝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를 이렇게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술보다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미혼 여성 이 씨 같은 경우에는 15cm짜리 굉장히 큰 그런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하이프라는 시술로 정말 뭐 흉터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그 홍보성 글을 보고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시술을 받았는데 이 자궁근종이 전혀 제거되지가 않았고 크기가 20cm로 더 커져서 결국은 이제 뭐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치료비도 그동안 몇 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이 이런데도 이제 일부 병원에서는 가임기 여성한테도 굉장히 뭐 안전하다. 심지어는 임신 중에도 이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홍보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궁근종이라는 게 이게 크기가 작으면 그냥 지켜보는 거거든요. 이런 지켜봐도 되는 그런 여성들한테까지도 이 하이프 시술을 너무 이렇게 과잉되게 그렇게 권하는 병원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그거는 하나만 여쭤볼게. 보험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보험이고요. 그래서- 한 번 받을 때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그래서 더 권하는 것도 그래서 있겠네요.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시술을 받는데 한 300만 원 정도의 그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금 뭐 개발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숙련이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MRI나 초음파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지점을 찾아 시술을 합니다. 사실은 뭐 초음파보다 MRI가 좀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RI를 보면서 시술하는 거는 그래도 부작용이 좀 덜한데 이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하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MRI가 더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당 가격이 뭐 10억, 뭐 20억. 그 하이프 시술을 하는 그 기계가요? 기계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당연히 시술가도 높을 수밖에 없고 비급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 시술법 자체는 허가를 받은 시술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13년도에 그 보건복지부의 신의료 기술 인증을 받은 그런 시술법이니까 시술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 지켜봐도 되는 환자한테 이걸 뭐 시술을 권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임기 여성에게 이거를 뭐 권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인증을 받은 최신 의료 기술이라지만 좀 더 엄격한 기준이나 뭐 이렇게 피해나 뭐 부작용이나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7월 달에 대한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그 자궁 문종의 크기가 크지 않고 뭐 출혈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무조건 절대 하면 안 되고 가임기 여성에서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권고안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라고 지금 7월 달에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처음부터 수술을 받고 싶다 하면 수술을 받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죠. 그 수술도 종양만 잘라내는 종양 제거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네. 복강경 수술로 하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이프 시술이 뭐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병원 가서 뭐 하이프 시술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유행처럼 되면은 번지는 게 좀 네 그런 게 거네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예전에 뭐 내시경 할 때 캡슐로 뭐 하나를 딱 먹으면 그게 뭐 이렇게 가면서 카메라로 다 나온다고 해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확실히 그냥 집어넣는 내시경보다 훨씬 더 정확성이 떨어지죠. 정확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비용은 비싸고. 그렇죠. 훨씬 비쌌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산부인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들도 비뇨기과 정기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저도 그걸 되게 추천을 해요. 진짜 막 치과에 스케일링 받으러 가는 것처럼 가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가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분을 만났는데 오히려 저는 연예인인데도 그냥 편하게 가는데 그분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얘기는 저기 엄지의 제왕 예. 가라. 그렇지 아무래도. 자궁 건강편 뭐 이런 데 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여자분들이 좀 그런 거 부끄러워 안 하시고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색할 때 이런 거 치지 말고 입을 다물어. 자, 마지막으로 신재영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자궁 근종을 가지고 계신 많은 여성분들, 고민하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맞는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